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 대입 전형 핵심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입, 대입에 그리고 부모 코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정한 진로 진학 연구소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게 제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메일을 통해서 저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요. 작년만 해도 특목고, 자사고, 자기소개서 학생들 제가 160명을 무료 첨삭했거든요. 저하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자반 카페라고 해서 우리 진로진학 선생님들과 일반 현직 교사 6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완전한 공익 카페입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매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5 대입 전형 가장 크게 변동하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대입 전형에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 할 것이다. 이게 됐는데요. 수시에서 선발 못하는 정시 인원이 정시로 2월이 되면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정시 비율이 40%한 중후반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비롯해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025 대입의 중요한 전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문과 수험생도 의대 지원 가능입니다. 예,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17개 대학에서 의대 포함해서 이공계열 수능 선택 과목 응시 자격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공학, 의학계열 모집도 이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또 큰 변화가 뭐냐? 아시다시피 학폭 이력 반영입니다. 학폭 이력 반영. 이것도 어디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112학교,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27개 학교, 그리고 논술전형 9개 학교가 수능 위주 전형 21개 학교에서 이 학폭에 대한 이력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 다음에는 2025 대입 전형 주요 중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기출문제 분석하기입니다. 당연하죠. 예비 고3들은 당연히 할 일인데요. 그 분석하실 때 최근 3년 이상의 평가원의 기출 문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세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문제는 어디 있죠? 홈페이지에 찾을 수 있죠?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 방식이나 아니면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해석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또한 그 희망 관심 대학 설정 및 전형 확인하기. 예. 2024년 그 학생부 학종 그 가이드라인처럼 이제 대학별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대학별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 중점 요소가 뭐냐, 아니면 요구하는 역량이 뭐냐, 이걸 전반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실천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네, 6월,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고3이 되면 수능 모의고사는 3월, 그다음에 4월, 그다음에 6월, 7월, 9월, 10월 총 6번을 이제 시험 보게 되는데요. 총 6번. 이 총 6번 중에 3, 4, 7, 10은요.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그걸 확인할 수 없는데 이 6월 달과 9월 달은 어디서 하죠? 네, 평가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대 입학 정원이 이제 확대됐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 의대 지원 학생들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N수생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대 입학 정원이 몇 명이냐 따라서 곱하기 전에 N수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입결에 좀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되겠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N수생,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면 이 N수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반수생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새롭게 뜨는 게 뭐죠? 무전공 입학 전형 확대입니다. 무전공 입학 전형 확대. 그다음에 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 선발 방식을 발표합니다. 그때 홈페이지에 올해는 이 무전공 입학 전형이기 때문에 2025년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시 요강은 4월 달에, 정시 요강은 8월에 입학처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무전공 전형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기존 수험생들은 대학을 지원하면서 어떤 입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그 대학의 홈피나 그 대학의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꼭 하셔라. 꾸준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학교 생활과 수능 균형 있게 대비. 자, 이거는요. 1, 2, 3학년 성적이 조금 내신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3학년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내신으로 가는 수시 전형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재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면 내신과 그다음에 또 뭐죠? 수능 준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전공 확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시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특정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이 종합전형의 어떤 내신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한 분야를 연결지어서 그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요. 첫 번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역량을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증명하는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이죠. 자, 킬러 문항은 어떻게 되겠죠? 작년 9월에 그 시험을 보면서 모의평가 보면서 수능을 통해서 완전히 유형이 확정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이 알 게 꼭 이번 수능이요, 정말로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데 킬러 문항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어려운 수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세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학습량을 더 높이셔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또 뭐죠? 이 EBS 연계 교재 활동입니다. EBS 연계 교재는요, 당연하죠. 아주 발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EBS 연계학을 몇 프로 하겠다. 근데 이 교재를 푸실 때요, 한 번만 푸시는 경우 마시고요, 두 번이나 세 번씩 푸셔서 그 교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다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수능 교재, 수능 강의를 보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강의를요, 선택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 볼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선택적인 부분을 선택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여러분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비고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방학이라도요, 똑같은 루틴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듯이 아침에 7시 반이나 8시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있거나 걸터하지 않는 확실한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뭐 밤늦게 이게 생활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약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집니다. 똑같은 루틴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할 때 어떤 과목에 대해서 포기를 하자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말씀은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약점인 과목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번 예비고3은요 이번 겨울방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라는 말씀. 자, 다음은 2025의 대입 학부모들이 궁금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사항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고3이 되면서 솔직히 부모님들 중에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희망학생 선발 방식입니다. 희망학생의 선발 방식인데요. 매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꼭 보셔야 됩니다. 대학 입학처의 홈페이지를 꼭 보시고요. 또 하나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세부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또 무전공 입학과 관련해서 올해 기존 발표한 2025 그전에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시 요강은 4월 달에 그리고 그러면 정시 요강은 8월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원 대학 가능 횟수입니다. 오늘 아시죠? 일반 대학은 수시는 6번, 그리고 정시는 3번. 그래서 총 9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관학교나 뭐 경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이런 거는 횟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다 선발하지 못한 대학은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학생을 뽑습니다. 이때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정시 모두 지원 횟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시 합격과 정시 지원 가능 여부.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경우 대학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했다 하더라도 추후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요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특수대학들 이런 거는 수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포기하면 정시 모집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교과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게 요소가 되는데요. 대학이 이를 담행이고 정량평가하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학업 태도나 의지 그리고 세부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업 역량까지 꼭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내신 등급이 매우 우수하더라도 이 학생부 세부 내용으로 장점에 따라서 불합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 교과 성적이나 학부 종합전형도 관심 있게 두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대학에 설정했는 대학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 다르겠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거나
논술에서 아무리 훌륭한 답을 썼다 하더라도요, 이를 수능 최저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불합격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형에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거 입시 결과 입결을 확인해라 말씀을 드리는데, 자,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입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발표 시기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4월, 5월경에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입시 결과 자료를 확인할 때는요, 어떤 점수 기준이나 이거 대학마다 다릅니다. 최종 커트라인 아니 최종 합격자 평균 점수로 발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학생도가 변하겠죠. 예, 수험생들도 변하고 모집 인원도 변하고 또 선발군도 변하고 수능 난이도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전 자료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교차 지원인데요. 자, 교차 지원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과 커리큘럼을 따랐지만 자연 단위에 지원하거나 반대로 또 자연계열했지만 인문계열에 지원하거나 이걸 교차 지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통합형 수능이 이제 인해서 수학영역에서 미적분, 또 기하,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자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교차 지원 학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학년 2학기 내신 관리하기. 예. 자, 재학생인 경우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은 평가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 학생부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중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학교가 3학년 2학기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재학생 역시도 3학년 2학기 내신까지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2025 대입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구독하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